사상과 해운대를 잇는 땅 및 고속도로죠. 이 대심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되자 동서고가도로의 철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때 지어진 과선고가교가 지난해 철거된 뒤 이 일대가 확 달라졌습니다. 도시 미관이 바뀌고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상가가 들어오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상권이 같이 연결이 된 게 저쪽 편하고도. 자성고가교도 지금 철거가 한창입니다. 1969년, 그러니까 지은 지 딱 50년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철거되는 거지만 벌써 인근 부동산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호가는 지금 계속 조금씩 많이 불러요. 옛날보다는 한 10% 이상. 14km, 부산의 동과서를 가로지른 동서고가교입니다. 1994년에 완공했으니 지은 지 25년 됐습니다. 이 동서고가교도 철거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운대에서 사상을 잇는 땅 및 고속도로인 대심도 건설 때문입니다. 대심도와 동서고가교 노선이 상당 부분 겹치다 보니 대심도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동서고가교 철거를 준비한다는 게 부산시 방침입니다. 우선 협상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협약하기 위해서 각종 설계 내용을 검토를 하는데 2년 정도는 좀 지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난 5년간 동서고가교 유지 보수비는 120억 원. 여기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당장 보강공사에만 3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동서고가교 철거를 구상하는 이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있지만 지금부터 시설 노후화가 본격화돼 유지 보수비가 급격히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고가교만 30개, 10년 뒤면 이 중 절반이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되는데 부산시는 교통 흐름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고가교들의 추가 철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광안동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쥔 용의자. 노르웨이 현지로부터의 국내 송환이 무산됐었죠. 뒤늦게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검찰과 경찰이 용의자의 송환을 재청구할 계획인데요. 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말 실종 전 거주하던 아파트 CCTV에 찍힌 33살 최성희 씨와 남편 34살 전민근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부부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전 씨의 옛 애인 A 씨. 국내 송환이 무산되자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범죄인 인도를 위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감금과 강요. A 씨는 부부에게 수시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아내 최 씨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실종될 무렵 A 씨가 부산에 왔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A 씨의 여권도 무효화됐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도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적색수배를 내리면서 A 씨의 송환 등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 증거만으론 노르웨이 법원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습니다. 또 A 씨가 재판 기간 인공수정을 통해 현지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확인되면서 국내 송환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부부의 신원이 모두 공개됐지만 늑장조치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부모님이 또 그 당시로 그 공개를 원하지 않고 이제 이 두 분들이 다른 일을 당했다는 그런 해물증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A 씨의 송환이 어렵다면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의 의료기록 조작 의혹과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 전해드렸는데요. 관리 감독은 물론이고 행정처분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하나마나인 행정처분으로 사안을 사실상 무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선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했다 침대 낙상 사고로 숨진 환자. 유족이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 전부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합니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나옵니다. 더 심각한 건 자치단체의 대처입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양산시는 행정 처분은 물론 병원 관계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제 발급하는 자 있잖아요. 네. 네, 우선은 경찰에 고발될 거고요. 그리고 양벌 비중으로 네. 법인 양산 부산대학병원 법인도 같이 고발될 겁니다.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오늘이 거부한다고 해도 안 떼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 거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의료법 위반을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유족이 의료 기록을 요청했던 지난 8일 양산 부산대병원은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의료 기록을 줄 수 없다는 얘기부터 했습니다. 유족과 동행한 취재진이 사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은 의료법이 바뀌기 전 기록이라 의료 기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법을 어기는 거라고 취재진이 보건복지부의 법률 해석을 통해 재반박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법률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양산시는 이 변명 부분만을 근거로 들며 병원 측이 공개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고발 없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단순한 행정 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점검 없이 행정 지도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이 환자분하고 다시 가서 의료 기록을 뗄 건데 네네. 저희가 수정 전하고 수정 후까지 다시 다 받아서 볼 건데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일단 보신 것 중에는 난간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전혀 끼워넣으신 부분이 없는 걸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장 투명해야 할 병원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련법 무용론 등 비판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노후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조치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의 올해 예산은 293억 원으로 전년도의 340억 원보다 47억 원 감소한 건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6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의 혼인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의 혼인 건수는 2017년 15,677건에서 지난해 14,781건으로 5.7% 감소했다는 건데요. 부산의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부산 시민의 거센 반발을 사온 옛 해운대 역사 정거장 부진의 상업 개발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지역 주민이 상업 시설을 할 거면 차라리 지하에 넣으라는 제안을 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상업시설 지하화의 사업성 검토를 마친 뒤 주민과 다시 논의하겠다는 공단 측의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구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의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전담 치안기관이 없는 수영구에 경찰서를 건립하는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사업비 조정과 도시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지연돼 수영경찰서의 개서 목표 시기를 2022년 말로 연기한다고 기사는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함께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해운대의 경우 60mm에 가까운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부산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곳곳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도 벚꽃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인 오늘도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난 뒤 오늘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까지 내린 비가 미세먼지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오늘은 온종일 공기질이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2도, 울산 21도, 창원과 거제가 20도로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5m의 매우 거센 물결이 일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총회가 오늘 오후 3시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됩니다. 700여 명이 참가할 오늘 총회는 유치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전체계 구축과 새로운 각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절한 선현들을 추모하기 위한 제415주기 충렬사 춘기대제가 오늘 오전 10시 충렬사 본전에서 엄숙히 거행됩니다. 오늘 대제에는 부산 지역 유림과 기관단체 관계자 등 모두 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 현장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부산 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등 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국 해상선원 노조 15명의 간부들과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와 개선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토크쇼가 오늘 오후 3시 50분부터 동래구청 제1별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크쇼는 사전 공연과 함께 패널들과 자유롭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의 증문즉서를 통해서 관계 당국의 현실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지자체 금고 선정을 둘러싼 논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부산의 경우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이 20년 가까이 1금고를 맡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거의 독점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고 지정 과정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제1금고는 부산은행입니다. 2001년 이후 20년 가까이 제1금고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부산은행이 이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 건 부산시의 지자체 금고 선정 규칙 때문입니다. 제1금고와 2금고 동시 지원이 불가능해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이 지금까지 제1금고 선정 입찰에 단독 신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의회가 시금고 유치에도 은행 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1금고, 2금고 교차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시규칙이 아닌 시의회 조례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금고를 지정하자는 겁니다. 이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이 시금고가 정말 부산 시민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가장 이 조례의 중요한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의 부산은행의 독점적인 위치가 흔들리고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금고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지역 기여도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금고는 지역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시의 1금고 지위를 유지해온 부산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부산시 예산은 13조 원,
제1금고인 부산은행은 이 중 70%인 10조 원가량을 맡고 있는데 부산시는 내년 말 2021년부터 4년 동안 시 예산을 맡아 관리할 은행을 새롭게 선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서점에 직접 가서 책을 고르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서점을 찾아서 책을 고르고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한 대형 서점의 진열대입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1위부터 40위권 이내에 해민 스님의 책이 무려 3권이나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출간된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은 무려 넉 달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수현 작가의 에세이집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처럼 생활 속에 지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찾는 책들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스승에게 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위로를 다른 분에게 위로를 받는 책들의 내용이 인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의 한때 서점가를 가득 채웠던 자기 개발이나 인문학 위주의 책 대신 지금은 자기 만족이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책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뚜렷한 특징입니다. 여기에 탤런트 김수미 씨와 설민석, 도올 김용옥 등 TV나 인터넷을 통해 잘 알려진 유명 인물의 에세이나 요리책 등도 출판업계의 불황 속에 나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순간적으로 보이는 책, 그럼 SNS라든지 TV의 매체라든지 그런 막 소개되게 되면 저런 책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런 책 사게 되게 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런 책 사러 왔을 경우에 그 책뿐만 아니고 다른 책 좀 같이 좀 봐주면 좋은데 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서점가에 불고 있는 위로와 위안이라는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지친 삶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한때 차질을 빚었던 김해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오늘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 김해공항을 떠나 제주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K1011편을 비롯해서 국내외 항공편의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현재는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아서 항공기 운항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동래구 온천동의 한 15층 아파트 3층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위층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민 60명가량이 대피했습니다. 또 침대와 컴퓨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37살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새벽 4시 50분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동래구에서 금정구까지 약 3km가량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살충제를 바른 고기로 개 30마리를 죽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력 사무소를 통해 만난 61살 B씨 등 2명에게 살충제가 발린 고기를 건네주면서 들개를 죽여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4차 항구당 수고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토요일 올 시즌 프로야구가 시작됩니다. 작년에도 가을 야구를 실패한 롯데자이언츠. 박긴 감독과 함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막을 코앞에 앞둔 롯데자이언츠. 올 시즌 롯데의 관전 포인트를 3개의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신인 1차 지명으로 롯데의 유니폼을 입은 투수 서준원.
187cm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150km 강속구로 일찌감치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드리고 싶고 실망을 좀 안 드리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1군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 호투하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롯데 베테랑 3인방이 대기록 달성에 도전합니다. 롯데의 4번 타자 이대호는 300홈런 달성에 단 4개의 홈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장 손아섭은 리그 첫 4년 연속 180안타 기록에 도전하며 마무리 투수 손승락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오승환의 KBO 리그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 경신까지 16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들은 하루하루 또 1년 1년 지나다 보니까 온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만 생각을 하지 목표가 또 숫자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롯데는 윤성빈과 송승준, 박시영과 김건국이 경쟁하던 5선발 자리에 1+1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투수를 2개조로 묶어 닷새 간격으로 번갈아가며 등판하는 겁니다. 그 2명의 선발 투수가 한 경기를 던지고 빠짐으로 인해서 그 4일, 5일 동안에 나머지 야수라든지 나머지 투수가 다시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상으로 재활 중인 박세웅이 돌아오면 이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한편 롯데는 어제 투수진의 호투에 힘입어 삼성 라이온즈를 4대3으로 제압하면서 4승 4패 6위를 기록하고 2019 시범 경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와 구원진은 테스트를 위해서 마운드에 올린 신인 왼손 투수 강민성이 홈런 등 2안타를 맞은 것을 포함해서 삼성에게 5안타만 내주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새만 피해 책임을 따지는 균돈의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측은 암 피해자 중 고리원전 반경 5km 이내에 300일 이상 거주했던 주민이 53명이나 된다며 원전과 암발병의 연관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주변에 거주했던 사람과 원전이 없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 사이에 갑상새만 발생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올해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캠코는 지역 아동센터 도서관 개설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제주도 가족여행 지원,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 제작, 저소득 신장이식 환자 수술비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소외계층 노후주택 정비와 골목 상권의 활성화, 대학생 취업 캠프 개최 등 다양한 지역 경제 살리기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의 새로운 임원진이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규리 회장 등은 어제 부산 MBC를 방문해 몽골 여성단체 교류, 여성단체 리더십 교육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언론과의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옛 해운대 역사 뒤편 상권인 해리단길의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둥지내몰림 방지 상생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에는 5년 동안 장기 임대 계약 시 건물주가 해마다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승률을 1년에 5%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재 모두 17건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해운대의 경우 60mm에 가까운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로 인해 미세먼지는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 곳곳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도 벚꽃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인 오늘도 한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난 뒤 오늘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